해볼게요. 네. 자, PMP 2022년도 2월 달과 3월 달 사이에 나왔던 합격 후기, 그죠? 합격 후기를 기반으로 해서 3월까지의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시험은 시험인지라 어떻게 하면 합격률을 더 높일 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번부터 한 7번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 순서대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거의 합격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문제를 푸는 요령은 지금 그 ITP의 PMP 빈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게 먼저 1번인데 이 문제들은 모두 다 기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합격 후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최소한 50% 정도의 유사한 문제를 보게 될 거란 얘기죠. 그죠? 따라서 50% 정도의 유사한 문제를 보면 합격률은 대번에 올라가죠. 그죠? 왜냐하면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죠. 왜냐하면 대부분 지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본 듯한 착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붙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이 필요한 문제로 더 많은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아니까 그래도 틀릴 확률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장점, 이렇게 해서 푸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문제는 출제 예상 문제까지 제가 추가를 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022년도 3월 현재는 다음과 같은 한 5개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 180개의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사지선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 현재 같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한 10개 정도가 그죠? 10개 정도가 4개 중에서 2개 선택, 혹은 5개 중에서 2개 선택, 이런 문제가 거의 10개 정도 가이드에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정도의 복수 문제를 선택하는 문제도 일부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데, 합격 후기를 보면 10개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 후기를 보면 10개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5, 6개 정도의 문제는 복수의 답안지를, 복수의 답을 선택하게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5개 내지 7개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는,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는 문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지금의 합격 후기를 보면 먼저 정확히 답을 아는 거, 그거부터 그죠? 그거부터 선을 연결하는 거. 그렇게 되면 보통 한두 개가 남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롭 문제가 한 7개 정도 출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주관식 문제는 해봤자 한두 개. 지금 학교 후기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MPV, 따라서 베니핏 코스트 레이쇼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느냐, 그런 유형의 무형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프로젝트 기간은 짧으면서 MPV가 높은 거, 그거를 선택하는 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한 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0개 중에서 175개만 점수에 반영되고, 알다시피 그 5개의 문제는 갑이지 문제이므로 답이 없죠. 그죠? 따라서 합격 후기에 답을 잘 모르겠다, 그런 문제 5개는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로 파악이 안 되면 마크를 하고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실제 60분마다 제출을 할 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제출을 할 때 그때 한번 마크를 하는 거고, 그때 마크한 거를 다시 푸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변경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를 보면 가급적 합격의 후기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의 저의 이 국어 문장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실제 한글 번역 문제는 제가 만든 문장보다 훨씬 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직역을 한 게 꽤 많기 때문에, 뭐 계획인데 기획으로 했고, 기획을 계획으로 했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포트, 지원이다, 지지하다 등등 다양한 의미의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색한 문장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전체 10개 중에 1개꼴로는 반드시 영문을 확인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체 10개 중에 한두 개는 반드시 영문을 확인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의미에서 저의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이 나왔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영어 PMBOK와 한글 PMBOK를 찾아서 그 용어에 대한 검색을 하면 그 부분이 반드시 매칭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PMBOK 없는 문제는 웬만하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내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과 한글로 검색을 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서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맥과 흐름에 대해서 이해도가 확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10% 정도는 영문을 확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 아마 뒤에 페이지에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해당하는 문제 푸는 요령을 같이 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10개 중에 7, 8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의 그 해설지는 공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그 답안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유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별도의 답안지나 문제에 대한 해설지는 현실적으로 좀 공유하기 어렵다. 그 부분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문제를 푸는 동영상도 같이 보면서 푸는 요령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6년 동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번의 그 문제 푸는 요령을 보면, 문제 푸는 요령은 첫 번째 3가지의 프로세스로 접근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6판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프리딕티브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모델, 이걸 우리는 예측적 개발 모델 혹은 퍼포스 개발 모델, 그죠? 모든 것을 계획하는 풀리 플랜드 개발 모델,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측적 개발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PMBOK의 현재 6판,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 40, 50%는 무조건 예측적 개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ITO가 잘 안 나왔다, 프로세스가 잘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후기 또 다른 후기를 보면 70% 정도가 예측적 개발 모델, 지금 3월달 후기를 보세요. 어떤 후기는 예측적 개발 모델이 70%까지 나왔다. 이런 후기들도 종종 있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애자일의 IT와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예측적 개발 모델인지 애자일 개발 모델인지 혹은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0%는 맞이하게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말했던 1 플러스 3, 1 플러스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렇게 10개의 지식 영역에 49개의 프로세스, 더불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고 별표로 체크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EM이 남기를 한다. 이게 바로 합격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ITO를 무시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크럼, XP, 칸반, 린 프로세스, 이렇게 어댑티브한 개발 모델, 이걸 우리는 애자일 프로세스 혹은 적응적 생명 주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건데, 아무튼 이런 문제도 지금 한 3, 4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와 여기에 교집합에 포함을 하고 있는 칠판의 2가지를 모두 묶어버리는 우리가 2가지를 묶어버리는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의 폭포수, 그 다음에 반복적, 증분형, 진화형, 그 다음에 애자일, 그 다음에 2개의 방법론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까지, 이렇게 해서 답을 선택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문제의 지문을 보면 한 70%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의 상황 문제를 보면 많은 분들이 한 50% 이상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상황 문제의 한 70% 가까이는 이게 예측적 개발 모델인지 이게 애자일 문제인지 혹은 구분할 수 없는 문제도 있죠. 그럴 때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든지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죠. 그죠?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리딕티브 개발 모델은 이전과 같이 100% 동일하게 문제를 풉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예측적 개발 모델이면 먼저 상황에서의 49개의 프로세스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하는 착수 프로세스인지 모든 서시저리 플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인지 이게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세스의 문제인가 이거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PM은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 다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참조할 건가, 어떤 기법을 쓸 건가, 혹은 어떤 기법을 쓰고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항상 마지막 문제가 나오죠. 그거는
ITO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참조하는 거, 보고 있는 거, 어떤 기법을 쓰는 거, 산출물은 무엇이냐, 결과물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 아웃풋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 툴 앤 테크닉 아웃풋, 이 항목을 빨간색 중심으로 찾는 거죠. 만약에 1번과 2번도 모두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모의고사 때 강조했던 우리가 아는 기본 용역, 이를테면 스코프 크리프, 골드 플래팅, 그죠? 그렇지 않으면 롤링 웨이브 플래닝 같은 이런 기본적인 용어,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PMBOK 기반으로 하는 지식, 그죠? 요것으로 해서 문제에 대한 상식 접근으로, 그죠? 따라서 한국식 감정적 경험적 기반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PMBOK의 4가지 프로젝트의 가치와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원칙,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는다. 절대로 사례 중심의 경험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답입니다. 이러면 A, B, C, D 다 4개 다 찍어야 돼요. 따라서 경험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PMBOK의 커먼 센스로, 그죠? 커먼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다. 이게 예측적 개발 모델이 되는 거고, 애자일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번번이 강조를 했던 4가지의 가치, 12개의 원칙, 그러면서 XP, 스크럼, 칸반, 린, 이 4개의 대표적인 모델과 방법론이 있죠. 그죠? 이거에 입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따라서 requirement는 유저 스토리라는 용어를 쓰고, 아날로그에서 산정 방법은 스토리 포인트를 쓰고 등등 각각이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회고와 MVP 이런 개념들도 다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 모델과 기법으로 접근하는 게 애자일 문제를 푸는 거고, 그게 한 40% 가까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모두 다 칠판의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에 아까 강의를 했던 8개의 성과 도메인, 그렇게 해서 이해 관계자로부터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팀 계기작 인측불,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성과 도메인, 여기로부터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거를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끔 조정하는 거죠. 그죠?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의 모델, 어떤 메서드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인도물과 가공품에 해당하는 아르팩트, 이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대부분 문제는 이 3개의 범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제가 힘줘서 강조를 했던 가나 다라, 가의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이 3가지를 나다라,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으니까 나와 다와 라 부분으로 해서 문제를 푸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230분 동안 180개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죠?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쉬는 시간은 무조건 쉬는 시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좀 식히면서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한 130개 때는 대부분 붙잖아요. 그죠? 따라서 180개 중에서 5개를 빼고 175개 중에서 130개 정도가 되면 대부분 붙었어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130개 때가 떨어진 경우는 없었어요. 그죠? 실제 우리 그 주간 모의고사, 우리 월간 모의고사를 보면 보통 180개를 시험 보면 대부분이 몇 개 맞추냐면 110개 정도 맞춰요. 그죠? 100개 내지 110개가 제일 많았어요. 그죠? 문제의 수준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 혼선을 주는 부분을 좀 적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앞에 약간의 가비지와 한두 줄만 넣어 놓으면 실제 문제하고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죠. 제가 똑같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넣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일부러 한두 줄에 대한 서론 부분을 빼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플랜트 프로젝트다. 무슨 뭐 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서 가비지 한 줄을 제가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래도 이 문제는 포커스가 이거야. 그거에 대한 맥을 명확히 주고 싶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저의 부탁사항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최근에 찍었던 PMBOK 칠판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그걸로 반드시 수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최근 걸로 풀어 나가야 돼요. 그죠? 최근 걸로 풀어서 최근 2년 것을 다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처음 보는 문제가 거의 한 60 내지 70% 정도 맞춘다. 그럼 합격권입니다. 그런데 매번 문제나 그 각 회차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절반 정도나 60% 초반이다. 그러면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죠? 따라서 70% 이상이 올라가야지만
합격에 대한 안정권 이렇게 해서 AT가 100%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